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번역의 탄생 12장 좁히기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이나 단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친족어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친척 간의 관계를 상당히 세분화해서 부르기 때문에 관계 파악을 위해 좁히기를 사용합니다. 예시로 문장에서 sister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언니인지 동생인지 번역자가 확정지어서 말해줘야 합니다. 꼭 친족어가 아니더라도 의미를 세분해서 쓰는 한국어 어휘는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책 밖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meal을 먹는 것은 할아버지이므로 밥보다 진지로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에 더 밀착된 번역입니다.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소개했듯이 친족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풍부합니다. 셋째, 존칭어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한국인이 실제로 쓰는 구체적 표현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영어가 한국어보다 섬세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언어적 특징은 첫째, 관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둘째, 복수형에 민감합니다. 셋째, 개별 어휘의 외연이 넓습니다. 책 안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뇌물이 들어간다.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도, 의사를 보는 데에도,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이 한국어 문장을 영작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예시 중 첫 번째 문장은 틀린 영작인데요. 바로 관사 오류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어를 영작할 때 단수 복수인지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번역자가 결정해서 가능성은 좁혀주어야 합니다. 서양인은 구체성이 강하고 좁히기에 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외국어 원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좁혀 나타내어야 합니다. 한국어는 표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외연이 넓은 영어 어휘를 좁은 한국어 어휘로 잘게 쪼개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외국어 번역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는 것이 많이 쓰이는데 이를 다양하게 대체하면 좋습니다.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쓰는 것이 더 한국어답다 라는 문장을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쓰는 쪽이 더 한국어답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며 동사에 가까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좋습니다. He was killed with a pistol 이라는 문장을 그는 권총으로 살해당했다가 아니라 그는 권총에 맞아 죽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채어입니다. Carmen을 번역하면 양홍색, 진홍색, 심홍색 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색채 전문가가 아니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가장 비슷한 사물의 이름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Carmen의 경우 벽돌빛, 더 자세하게는 붉은 벽돌빛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렌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오렌지라는 과일이 수입되기 전에는 주황색, 귤색 등으로 표현했겠지만 이제 오렌지는 한국어처럼 연상되기 때문에 그대로 오렌지색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 화폐입니다. 옛날 화폐 단위도 지금의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펜스, 실링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화폐 단위는 한국의 원화 단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유 명사를 통한 비유입니다. 대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좁히다 보면 결국은 고유 명사에 이르는데요. 잘생겼다, 좋다, 멀끔하다처럼 누구한테나 두루뭉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보다 하나의 고유 명사를 표현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할 때 좁히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가져올 때 문화적 차이 등으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원문을 따르기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예시로는 신주어, 감정어, 존칭어, 것, 전치사, 색채어, 화폐 단위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느낀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영어 원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이해하지만 해석과 번역은 다르기에 책을 읽으며 구체적인 기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번역의 과정에서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때 난감했는데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좁히기를 사용하면 적절한 번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